9회 말이었습니다. 이미 승부의 분위기는 사실상 콜로라도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7대 13으로 뒤지고 있었고 홈팬들 역시 사실상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는 앞선 4번의 타석에서 좀처럼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야수에게 잡히기도 했고 타구 방향이 좋지 않아 아웃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9회 말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무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홈런도 아니었습니다.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정후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안타였습니다. 2경기 연속 안타.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타석에서 계속 막혔던 흐름을 마지막 순간 스스로 끊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인 16일 콜로라도전에서 멀티히트와 3출루를 기록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정후가 이날도 마지막까지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타격감 회복의 신호를 이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후가 끝까지 버텼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7대 13. 전날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는 듯했던 샌프란시스코가 하루 만에 다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정후는 4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타순이었습니다. 이정후는 전날 처음으로 올 시즌 4번 타자에 배치됐고 그 경기에서 멀티히트와 3출루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토니 비텔로 감독은 하루 만에 다시 이정후에게 4번 타순을 맡겼습니다. 라인업은 드류 길버트가 1번, 라파엘 데버스가 2번,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3번, 그리고 이정후가 4번이었습니다. 그 뒤를 오슬레비스 바사베, 드루 캐버노, 터너 힐, 버디 케네디, 크리스티안 코스가 바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중심 타선에 계속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정후는 주로 상위 타선에서 출전했지만 최근 팀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심 타선의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특히 트레이드 마감 이후 라인업에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이정후가 어느 타순에서 가장 좋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경기에서 4번 타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같은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회 말 샌프란시스코가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1사 1루 상황에서 이정후가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선발은 우안 가브리엘 휴스. 이정후는 초반부터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볼 카운트는 2대 0. 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후 역시 3구째를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타구가 3루수 쪽으로 높이 떠오르면서 파울 플라이 아웃. 좋은 카운트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날 이정후의 경기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공을 맞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향하거나 조금만 더 뻗었으면 장타가 될 수 있는 타구가 잡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회 말 이정후에게 훨씬 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투수와 끈질긴 승부를 이어갔고 결국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무려 8구째. 이정후는 상대 투수의 공을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타구는 우측으로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홈런을 기대해볼 만한 타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콜로라도 우익수 잭빈이 등장했습니다. 빈은 타구를 끝까지 따라갔고 워닝트랙 부근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정후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홈런이 될 수도 있었던 타구가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구가 단순히 잘 맞은 뜬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의 타구 데이터를 보면 이날 이정후가 때린 이 타구는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가운데 13개 구장에서 홈런이 될 수 있었던 타구로 평가됐습니다. 비거리는 약 38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약 115.8m입니다. 즉, 오라클 파크의 특성과 상대 외야수의 좋은 수비가 겹치면서 홈런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정후의 타격 내용입니다. 결과만 보면 3회 역시 아웃입니다. 하지만 타구의 질까지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이정후의 타격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타 개수만으로 타격감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고도 야수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 장타가 될 수 있는 타구가 담장 앞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날 3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후의 타격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타구가 결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5회 말에는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사 1루. 이정후에게 또 한 번 중요한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풀카운트까지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구가 좌익수 쪽으로 높이 뜨면서 아웃. 세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회 말 2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 이번에는 볼카운트 1대1에서 3구째를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우익수 플라이. 이정후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네 타석에서 계속 타구를 만들어냈지만 단 한 번도 1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날 멀티히트와 3출루를 기록했던 흐름이 하루 만에 끊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3회에는 홈런성 타구까지 외야수의 점프 캐치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회 말 마지막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7대 13으로 크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승패를 뒤집기에는 사실상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타석이었습니다. 앞선 4타석에서 무안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안타로 경기를 끝내면 전날 상승세가 다시 꺾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정후는 타석에서 침착하게 상대 투수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볼카운트 2대1. 유리한 상황에서 4구째를 받아쳤습니다. 이번에는 타구가 깔끔하게 우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전 안타. 마침내 이정후가 5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날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였습니다. 비록 점수차가 너무 커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후속 타자들이 삼진과 투수 앞당볼로 물러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도 그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정후 개인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이정후는 최종적으로 5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성적은 114경기에서 타율 0.292, 127안타, 9홈런, 2루타 26개, 3루타 4개, 46타점, 58득점, 19볼넷, 46삼진, 8도루가 됐습니다. 출루율은 0.328, 장타율은 0.432, OPS는 0.760입니다. 타율은 경기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어려움을 겪었던 흐름을 끊어낸 뒤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었고 이어진 경기에서도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즉,
완벽한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타격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샌프란시스코가 바라던 것은 이런 작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팀은 반드시 연승이 필요했습니다. 전날 콜로라도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바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마운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초반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1회 말 데버스의 2루타와 엘드리지의 적시타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2회 초 카스트로의 볼넷, 존스턴의 안타로 무사일 3루를 만들었고 잭빈의 내야 안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마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르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1대4. 샌프란시스코가 앞서가던 경기 흐름이 단 한 이닝 만에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4-1 1호에서 드류 길버트가 적시타를 터뜨렸고 이어 라파엘 데버스가 무려 8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5대4. 샌프란시스코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6대4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5회 말에는 콜로라도가 다시 6에서 6동점을 만들었지만 샌프란시스코가 곧바로 한 점을 추가하며 7대6으로 앞서갔습니다. 문제는 6회부터였습니다. 콜로라도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마운드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폭투로 동점을 허용했고 이어진 만루 상황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악의 내야 안타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10대7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리 타격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마운드에서 계속 점수를 내주니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7회에는 콜로라도가 다시 스리런을 터뜨리며 13대7까지 달아났습니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안타를 만들어낸 선수가 이정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타는 팀의 반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7대13으로 패배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순위였습니다. 이날 패배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51승 73패가 됐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 반면 콜로라도는 이날 승리로 50승 74패가 됐습니다. 같은 지구 5위였던 두 팀의 격차는 다시 단 한 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전날 승리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달아나는 듯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추격을 허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정후의 개인적인 반등과 팀의 성적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연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자이언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9일부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여기서 이정후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번 타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최근 살아나고 있는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후의 안타가 팀 승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정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경기의 폭발적인 활약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전날 멀티히트, 이날 1안타. 완벽한 반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적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클리블랜드전에서 이어가야 합니다.